안녕하세요. 박은정 강사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네 번째 강의가 되겠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듣기 제 2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시문과 녹음이 일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이제 일치하지 않는 문장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전략 1번, 단어 하나만 바뀌어도 불일치. 네. 단어 한 개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뭐 부정부사 같은 것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는 어제 옷을 샀어 라고 했는데 제시문에서는 난 어제 신발을 샀어 라는 거. 옷과 신발 단어 하나만 바뀌었을 뿐인데도 당연히 불일치가 되겠죠. 이거 우리 너무 잘 아는 유형이기도 해요. 제시문 또는 녹음에서 특정한 단어만 다르게 언급하여 불일치로 판단되게 하는 문제가 빠지지 않고 출제되고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빠지지 않고 출제되니까 중요하겠죠.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어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단어 리아. 리아는 참 편안한 단어인 것 같아요. 원래는 两个人두 사람을 표현하려면 两个人 둘에다가 거라는 양사를 쓰고 사람을 넣는데요. 리아 같은 경우는요. 이것을 이제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어네이가 되면 국내가 돼요. 물론 밖이 되면 구어와이가 되겠죠. 그 다음 认识는 알다라는 겁니다. 나 걔 알아. 나 걔 아는 사람이야. 이런 표현에 쓰일 수 있고요. 구어와이 바로 위에서 이제 나오네요. 반이요. 외국이 되고. 그 다음 리오가 되면 여행하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단어가 많네요.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요 또라는 의미고 시환은 좋아하다라는 동사가 되고요. 그 다음 聊天이 되면 동사로서 수다 떨다라는 단어가 돼요. 그 다음 所以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접속사로서 그래서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 정웨이가 되면 동사로 뭐뭇이 되다라는 거였어요. 네, 오늘 단어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진짜 많네요. 하나하나 체크하시면서요. 오늘 내용 들을 때 어떤 단어 나왔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녹음 내용 한번 잘 들어주세요. 他们俩是在国外旅游的时候认识的。他们又喜欢旅游，又喜欢聊天儿，所以很快就成为了好朋友。他们俩在国内认识的。 네, 여러분 정답 선택해 주셨죠? 불일치하는 문장이에요. 당연히 이제 X가 답인 경우를 이제 지금 풀고 있었으니까 그럼 왜 그게 이제 지금 X 어떤 부분이 불일치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他们俩是在国外旅游的时候认识的. 그들 둘은 在国外旅游的时候在什么什么的时候뭐뭐 할 때라는 의미가 되겠죠. 국외 여행을 할 때 认识的 알았던 사이야. 他们又喜欢旅游又喜欢聊天儿 요 A, 요 B가 되면 A 하기도 하고 B 하기도 하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들은 여행도 좋아하고 또 수다 떠는 것도 좋아해. 所以 그래서 很快就成为了好朋友.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친한 친구가 되었어 라는 의미가 되죠. 제시문은 뭐였냐면 他们俩在国内认识的. 그들은요 어디서 만났대요? 국내에서 만났대요. 분명히 국외의 여행에서 만났다고 했는데 제시문은 국내라고 했으므로 구어와이 구어네 단어 하나만 바뀌었지만 일치하지 않는 문장이 된 케이스죠. 그러면 두 번째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사에 체크하라. 네, 분명히 같은 문장이었는데 부정사 뿌나 메이가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문장이 될 수 있어요. 중국어는 부정사 하나로 긍정문이 부정문이 된다. 따라서 제시문이나 녹음에 부정사가 있다면 부정사가 있는 문장은 반드시 간단하게라도 체크를 하며 들어야 된다. 네, 뭐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쳐놓든지요 아니면 별표를 쳐놓든지 부정사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뿌나 메이를 간과하게 되면 네, 긍정문이랑 같은 의미가 되므로 굉장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단어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学校가 되면 학교가 되고요. 附近 근처 부근이라는 뜻이 되고 干净 깨끗하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找 찾다 地方 명사로서 장소가 되고요. 그 다음 住 어디에 머물다 거주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들려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你知道学校附近哪儿有干净一点儿的宾馆吗？下周我妈妈来，
我想给他找个地方住。他妈妈不会来看他。 네, 여러분 정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치하지 않는 문장이었죠?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你知道学校附近哪有干净一点的宾馆吗? 너 알아? 학교 근처에 어디에 좀 깨끗한宾馆, 호텔이 있는 줄 아니? 小猪我妈妈来. 다음 주에 우리 엄마가 오시거든. 我想给她找个地方住. 나는 그녀에게 한 곳을 찾아서 머물게 하고 싶어서 머무실 곳을 찾아드리려고 알아봐드리려고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제시문이 뭐였나요? 他妈妈不会来看他. 그의 엄마는 그를 보러 오지 않을 것이다. 부정부사 뿌. 여러분 보이시죠? 여러분이 만약에 실제 시험에 갔다고 한다면 이 부정부사 뿌에 체크를 해달라는 거예요. 오신다는 건지 안 오신다는 건지. 근데 다음 주에 오신다고 했으니까 제시문과 녹음은 일치하지 않는 문장이 되겠네요. 그럼 바로 우리 이제 적용 문제를 풀어볼게요. 전략 1에 대한 적용 문제 풀어볼 건데요. 단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단어 호티엔 그러면 모레, 내일 모레가 되고요. 마이, 네, 앞에서 마이, 팔다를 배운 적이 있었는데 삼성 마이가 되면 사다라는 뜻이 되고요. 빙샹 그러면 냉장고가 되고요. 찌요, 오래되다, 낡다라는 의미가 있고 공스 그럼 회사가 됩니다. 파 그러면 월급을 주다. 물론 우리가 파 이메일, 뭐 이메일을 보내다, 파 도안신, 메시지를 보내다라고도 하지만요. 월급을 주다라는 동사일 때도 파를 쓴다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 네, 그 다음 적용 문제 바로 한번 들어볼 텐데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一，家里的冰箱太旧了，这个月公司发了1万块钱，我想明天去买个冰箱，可以吗？他想后天去买冰箱。 네, 여러분 잘 들어주셨죠? 네, 어떤 내용이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론 일치하지 않는 문장이었고요. 家里的冰箱太旧了. 집에 있는 냉장고는 너무 오래됐어. 这个月公司发了1万块钱. 이번 달에 회사에서 1만 위안을 파 월급을 줬어. 이런 의미가 되겠죠? 我想明天去买一个冰箱可以吗? 나 내일 냉장고 사러 가고 싶은데 가능할까? 그런데 제시문이 뭐였냐면 他想后天去买冰箱. 그는 내일 모레 냉장고를 사러 가려고 한다. 네, 내일 모레라고 안 했고 우리 뭐라고 했죠? 明天이었어요. 내일이었어요. 后天, 明天 요 단어 하나로 불일치하는 문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집중해서 푸셔야 하고요. 실제로 이제 책을 가지고 동영상 강의를 들으실 테니까 여러분들 책 가운데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이 부분이 좀 힘들다고 한다면 연습을 더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 이어가지고 전략 두 번째에 대한 적용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어 체크할게요. 후진, 네, 명사로 근처, 부근이란 의미가 되고요. 티아오, 강이나 긴 물건을 셀 때 쓰이는 양사가 되고요. 그 다음 허가 되면 강이 되고 그 다음 리는 전치사 A로부터 얼마까지 걸리다. 예를 들어 我家离公司很远. 우리 집은요 회사로부터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 远, 네, 형용사로서 멀다라는 뜻이고 뭐 우리 멀 원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어서 단어를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河边 그러면 강비엔 그 근처니까 강가가 되고요. 苹果树 그러면 사과 나무가 되고요. 草地 네, 이거 풀 초자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 풀이 있는 곳이니까 땅이니까 그래서 잔디밭이 되고 이치엔 그러면 예전이라는 명사가 되고요. 그 다음 단어 찡청 네, 자주 항상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면 녹음 내용을 잘 들어주시고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六，离我家不远有一条小河，河边有很多苹果树，还有草地。以前我经常去那儿玩。他家附近有条小河。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네,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네, 여러분 이거 예스인 답이었어요. 놀라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처음에 전략 부분 같은 경우는 다 X 문제만 넣어놨고요. 우리 문제집 구성을 보시면 뒤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다 X라고 답을 선택하실까봐 막 랜덤으로 섞어놨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강의 때는 우리가 이 부분 처음 듣는 거라서 다 예스 문제만 넣었고요. 그다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마지막 유형이라서 한번 예스 문제 섞여 있는 적용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맞췄는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离我家不远有一条小河.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강이 있는데 河边有很多苹果树. 그 강 근처에 굉장히 많은 사과나무가 있어. 还有草地. 그리고 잔디밭도 있어. 以前我经常去那儿玩. 난 예전에 자주 그곳에 가서 놀았었어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시문은 뭐였냐면 他家附近有条小河. 그의 집 근처에는 작은 강이 있다예요. 만약에 이걸 이제 부정부사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전략으로 바꾸고 싶다면 제시문을요 메이요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의 집 근처에는 뭐가 없다? 작은 강이 없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인지 메이요인지 이걸 체크해 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뿌위안 멀지 않은 곳을 또 동의어로 바꾼다면 후진 근처 정도로 바꿀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스가 답인 경우, X가 답인 경우 이제 오늘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실제 적용 문제에는 어제 배운 부분도 다 섞여져 있어요. 5개씩 정도가 섞여져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확인하시면서 주의하시면서요. 내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틀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이 부분 예스가 답이 되는 경우, X가 답인 경우 마치게 될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